아이고 정말 무대 인사, 네, 여러분 관객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한 지가 정말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인사 먼저 돌릴게요. 예, 전유한 역할의 황정민 씨입니다. 네, 너무 긴 시간 동안 정말 와주셔서 봐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같이 보는데 정말 뭉클했었습니다. 최창호 역할을 맡은 박혜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리남에서 변기태 역할 맡은 조호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남을 연출한 윤종민입니다. 네. 더 말씀하려고 하셨던 거 아니셨어요? 네. 자, 일단 이 질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6시간 동안 사실은 한 극장에서 본다는 게 이 수리남 너무 재미있고 또 뛰어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체력을 요구하는 힘든 일일 텐데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객석에서 6시간 보신 분이 여기 계십니다. 황정민님께서 모르셨죠? 어디 앉아서 보신 거예요? 네, 저기 아. 중간 네, 그 찬지도 모르셨을 텐데. 너무 추워가지고 안 추웠었어요.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수리남이 나눠준 그 뭐죠? 그 숄 같은 거 그걸 두르고 계속 봤었어요. 오늘 제대로 이렇게 더군다나 이런 극장에서 6시간짜리 쫙 영화를 보니 작년에 찍은 게 계속 떠오르기도 하셨을 텐데 오늘 일단 기분이 지금 어떠신가요? 다 보시고 나니까. 일단 저는 솔직히 이제 이 6부작을 한꺼번에 한 번에 본다라는 건 이제 다들 아시잖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좀 편안한 자세에서 집에서 이렇게 조금 맥주도 갖다 놓고 이렇게 뭐 보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집중해서 본다는 그래서 충분히 이 작품이 그렇게 보면서 집중 관객분들하고 같이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라고 약간 우려스러운 반 기대 반 해서 와서 봤는데 1부부터 너무 재밌게 재밌게 집중도나 물론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함께 봐서 더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6부를 정말 순식간에 순삭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일부엔 더군다나 안 나오시니까 관객 같은 데서 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박혜수 배우님도 오늘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4부 6부를 여기서 직접 보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관객분들이랑 같이 보니까 더 웃을 수 있는 뭐 이렇게 분위기도 되고 또 즐거운 분위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집에서 혼자 보는 것보다 같이 이렇게 즐기면서 볼 수 있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조호진 배우님께서 질문 드립니다. 일찌감치 이제 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요. 영화를 보실 때 사실은 이제 촬영 현장에서 찍을 때도 감이 당연히 오시겠죠.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딱 영화가 완성이 돼서 이렇게 보시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가 밤에 혼자 이렇게 틀어놓고 봤는데 사실은 제가 파일과 받은 지가 며칠 됐는데 매일 밤마다 그냥 틀어놓고 그냥 봤어요. 예, 그냥 안주 삼을 겸 해서 봤는데 정말 맛있는 야식 쫄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쫄깃한 인간관계와 사건들이 이렇게 질비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는 시리즈가 있었을까? 예, 그 마음으로 봤는데 오늘 두 분 보신다길래 저도 볼까 고민을 하다가 5부에서 제가 못 견디고 있을 것 같아서 네. 제가 못 견디고 있을 것 같아서 안 오고 그냥 참다가 여러분 뵈러 왔어요. 예. 보시기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6부작 한 번에 이렇게 보시기.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랬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감독님은 사실 이제 그동안 굉장히 좋은 그런 뛰어난 영화들을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 주셨던 감독이고, 근데 이번에 이제 6부작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오신다고 하셔서 굉장히 기대가 크기도 하고 또 처음 하시는 일이라서 어떠실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영화를 보면서 6부작 시리즈라는 생각을 저는 거의 못했고요. 말 그대로 6시간짜리 영화를 본다는 그런 생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습니다. 감독님 이 영화를 이제 시리즈를 하신 건 처음이지 않습니까? 드라마를 하신 것은.
네, 완성된 상황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고 또 현재의 이 영화를 완성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를 여쭤보게 됩니다. 최초에 제가 수리남이라는 작품을 이제 제안받았을 때는 이제 사실 극장용 영화로 처음 제안을 받았었고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제가 몇 가지 이유로 거절을 했다가 그게 공작 촬영 전이었어요. 처음 제안받은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년 전 이때 제안을 받았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했었고 공작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제안을 받았을 때 이거를 극장용 영화가 아닌 시리즈로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 자체가 다양한 인물들의 전사도 소개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인물들 간의 관계들 그런 것들이 2시간짜리 호흡으로 하기에는 액션 영화의 호흡으로 하기에는 좀 버겁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걸 시리즈로 풀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게 됐고 이 작품은 저 역시도 근데 이걸 뭐 사실 드라마다 뭐 시리즈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촬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정말 6시간짜리 내가 했던 방식의 똑같은 방식으로 2시간짜리 영화를 했다면 한 그보다 한 3배 정도 더 찍는다는 생각으로 그냥 현장에서 좀 빨리 찍어야 되겠다. 좀 많이 찍어야 되니까 좀 빨리 찍어야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영화를 6부작이었을 때 이제 매 1시간마다 끝날 때마다 장면을 연기하는 어떤 방식 1편을 보고 났을 때 사실은 이 영화는 바로 2편을 볼 수밖에 없는 2편을 보고 나면 3편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종의 갈고리 같은 게 마지막에 너무 강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각본을 쓰시거나 하셨을 때 다 고려를 하시고 시리즈의 특성을 살리신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 드라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뭐 시리즈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면 좀 관객들이 좋아하고 또 많이 기억에 남는 작품들을 보면 마지막에 엔딩들이 다음화를 궁금하게 하고 그런 이제 궁금증을 계속 호기심을 유도하게 하는 장치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랬고 뭐 넷플릭스도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수리남에 왜 돌아왔냐고 이제 황정민 씨가 다그치는 장면에서 딱 끝나니까 정말 그때의 그 긴장감과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을 정말 끊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었고요. 황정민님한테 배우님한테 그런 부분 좀 질문드리게 됩니다. 이 영화계가 이제 작은 뭐 일종의 동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서로 이제 동네 친구로서 친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약간 인연 같은 게 맞지 않으면 또 의외로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는 사실 이제 하정우 씨가 처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소속사 선배로 황정민 씨가 계셨었고요. 하정우 씨의 기억에 따르면 이제 그 당시 황정민 배우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배려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두 분이 굉장히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사실상 첫 영화로 바로 윤종빈 감독님의 첫 번째 데뷔작인 용서받지 못한 자가 개봉해서 시사회를 격려해 가셨다가 그 좋은 분위기에서 감독님과 또 하정우 씨 또 세 분께서 야 우리 언제 한번 뭉쳐서 꼭 영화를 찍자라고 하셨는데 17년이 걸리신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또 배우 입장에서는 이게 일이기도 하니까요. 또 동네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어떤 뿌듯한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아직도 기억나죠. 그 부산 그 바닷가에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뭐 그래서 그게 이제 솔직히 작품이라는 건 인연인데요. 그 인연이 그렇게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잘 쌓여져서 이 작품에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참 공교롭게도 우리 혜수도 그렇고 우진이도 그렇고 저기 연석이도 그렇고 제가 수많은 작품을 했지만 이번에 다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작품 외적으로 이제 다 아는 친구들이고 내가 좋아하는 동생들인데 이렇게 작품으로는 이렇게 처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수리남에 되게 저는 하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신선했었어요. 조합이. 예. 그래서 그런 또 호사로움을 누렸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다양한 부분에서 즐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일단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고 무엇보다도 각 캐릭터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면 달리 보인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재밌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죠.
조진 배우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조진 배우님께서 윤종빈 감독님하고 처음 인연을 맺은 것은 윤 감독님이 이제 제작자로 참여했던 돈이라는 영화 거기에 출연하시면서 감독님한테 굉장히 좋은 어떤 신뢰감을 느끼시고 그래서 이분과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 작품에 처음 출연하게 됐을 때 이 배역을 받으시고 또 같이 하시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때 얘기해도 돼요? 고깃집에서. 뭐 고깃집 술집 그러네요. 네, 좋은 그 기술 시사회였을 거예요. 아마 끝나고 저는 이제 윤 감독님께서는 이미 명장이시고 세계적 명장이시고 좋은 작품, 훌륭한 작품 많이 만드시는 감독님이시고 저 또한 그런 감독님의 작품에 감복했던 그런 관객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분과 작업을 좀 이제 제작자와 배우보다는 좀 더 긴밀하게 연출하시는 입장과 또 연기하는 입장에서 좀 만나면은 또 어떤 케미가 있을까 기대감이 상당했었어요. 저 나름대로는 좀 그 마음을 좀 감추고 있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었던 게 그 뒤풀이 장소에서 뭐라도 다음 작품 자기가 연출하는 작품 뭐 어떤 역할이라도 꼭 같이 좀 하자. 네 그러면서 지폐를 꺼내셔가지고 앞에다 사인하시고 뒤집어서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지폐에다가요? 그래서 냉큼 사인했죠. 네, 그래서 반으로 찢어가지고 나눠가지고 네 했어요. 그게 저희 사무실 액자에도 있어요. 그 인연이 이제 수인한 변기태 역할과 연출하신 이제 감독님 입장 그렇게 이제 만나게 된 거죠. 네, 지금도 신기해요. 네, 작품 할 때도 그 촬영할 때도 너무 신기했고 또 아까 좀 전에 형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다 처음 만나다 보니까 거기서는 그 신선한 케미라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게 저희도 되게 신나게 촬영을 했었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굉장히 놀라시더라고요. 처음이라는 거 사실. 이 배우들 다 한 번씩은 다 해봤을 것 같고 한 서너 번씩은 다 부딪혔을 것 같은 그런 배우들의 조합인데 어떻게 다 처음 만날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정민 형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실감했었다 그랬는데, 네네네 그런 인연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완성된 작품이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뜻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윤종빈 감독님은 뭐 일상이 영화이신 거네요. 지폐 선응해서 반 찢어가지고 액자에 넣고. 아니 그 지폐 찢어서 하는 방식을 저는 황정민 선배한테 배웠어요. 야, 같이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그냥 이제 그죠 선배님 예전에 우리 공장 하기 전에 술자리에서 고깃집이었던 것 같아요. 네. 꼭 같이 작품을 하자 그래서 또 지폐에다가 사인을 하고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래서 이제 서로 나눠가지고 네. 공작이라는 작품을 같이 하게 됐는데 또 거기서 온 거군요. 거기서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또 제가 서로 책임을 막 돌리고 있는 게 지금 수리남의 한 장면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지갑에 반쪽짜리 지폐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겠지? 네. 그렇겠네요. 네. 박혜수 배우님께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박혜수 배우님이 없으면 넷플릭스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박혜수 배우님의 핸드폰을 뒤지면 리드 헤이스팅스 CEO의 개인 번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그동안 좋은 영화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만 특히 이제 넷플릭스의 어떤 주가를 올리는 그런 좋은 작품, 특히 이제 수리남까지 네네. 네, 그런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해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저도 이렇게 해명을 할 줄은 몰랐는데 참 신기하게 그 만나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가장 처음에는 시작된 게 이제 넷플릭스에서 뭐 제가 찍었던 드라마가 이쪽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된 인연이었던 것 같고 페르소나라는 작품으로부터 시작됐는데 뭐 사실 영화를 찍었었던 이제 사냥의 시간이나 야차 이런 작품들도 원래 극장용이었는데 시기상 우리가 되게 겪으면서 힘들었던 시기상 넷플릭스로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넷플릭스의 많은 작품들이 마치 라이브러리처럼 제 작품들이 그러니까요. 있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신기하면서도 사실 저는 뭐 작품을 이제 감독님이나 이렇게 배우님들 보고 시나리오를 보고 선택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넷플릭스 작품들을 많이 하게 돼서 방 하나에 이제 넷플릭스 유리잔도 많고 아기 방석도 있고 골프
부름도 주시고 이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인연이 깊습니다. 네. 이 영화의 배우들 오늘 나오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은 비중을 가진 배우분들도 너무다들 빛나시잖아요. 현봉식 배우님도 너무 좋으시고 또 장첸 배우님도 너무 좋으시고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심지어 이제 윤계상 씨가 나온 걸로 착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장첸 배우가 이 대만 영화의 어떤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큰 배우이고 고령가 소년 살인 사건 때부터 시작하면 벌써 한 30년 넘게 사실은 주요 역할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인데요. 여기 못 나오시기도 하셨으니까 어떻게 장첸 배우를 또 캐스팅하셔서 이런 배우를 맡기실 생각하셨는지 감독님께 여쭤봅니다. 사실 제가 정첸 배우의 개인적인 팬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만 배우라고 얘기 표현할 때 종합권 배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고 굉장히 팬인데 대만 동작을 대만에서 촬영했었어요. 네, 대만에서 촬영했었는데 그때 우연히 장첸 매니저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만나게 됐는데 장첸 매니저가 저희 이제 공작의 프로덕션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내가 굉장히 팬이고 다음 작품 할 건데 꼭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전하고 그로부터 이제 한 2년 뒤에 이제 대본을 주면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신이 꼭 하고 싶고 이렇게 블라블라블라 사랑하고 좋아한다. 집회를 찍고요. 집회를 안 했습니다. 외국이어서 서로 집회가 다르니까 발표가 달라서 아무튼 잘 설명을 하고 같이 하자고 했더니 정첸 배우가 뭐가 마음에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후일담으로 이제 들었는데 그 장정민 선배라든지 하정우 씨 뭐 이런 배우들하고도 꼭 한국 배우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었고 자기도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전기 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톱은 또 조우진 씨 전공이지 않습니까? 네. 영화에서 이제 장첸 씨와 같이 이렇게 주로 연기를 하시는 모습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또 극중에서 조우진 씨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전요한이라는 인물하고 두 사람의 파워 게임에서 전요한 쪽으로 추가 기우게 된 게 배신을 해서 조우진 씨가 그쪽에서 이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조직의 어떤 약자 같은 게 알려지고 있는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차이나타운에서 원래 있었던 사람이고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면 더 큰 반전도 있고 그런 어떤 인물로서 장첸 혹은 황정민 배우님과 함께 양자를 오가면서 하는 그런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현장에서 즐기시거나 또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너무 물론 모든 작품에서 인물을 맡고 연기를 하다 보면은 그 관문이란 건 늘 있는 것 같아요. 몇 단계의 관문이 있는데 지금 수리남에 여러 번 보셨던 수리남의 그 역할에서 제가 느꼈던 관문은 정말 지금까지 작품했던 어떤 인물들보다도 더 많은 지금 말이 이렇게 막 그냥 중국어로 하세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 디테일한 부분들 대본에도 있었던 것이고 없었던 것이고 좀 최대한 짚고 넘어가야 될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연구를 하고 감독님한테 제일 많이 좀 질문을 던진 그런 작품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화면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현장에서도 제가 받은 그 기운이 엄청 셌어요. 우리 정민 형님도 그렇고 장첸 형님도 그렇고 진짜 이렇게 기운 센 분들 앞에서 이렇게 내가 잘 버틸 수 있어야 될 텐데 그랬었어요.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 가장 높은 그 언덕에 올라가서 줄타기 하는 느낌. 모든 작품 다 줄타기 하는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 작품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연기했던 것 같아요. 네, 질문 드리는 김에 한 가지 더 조우진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영화가 이제 배우들 입장에서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극 중에서 특히 이제 변기태라는 인물은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액션 준비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연변 사투리 해야 되고 중국어 해야 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제 문신도 해야 되고 헤어 메이크업도 하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네. 준비할 게 정말 많은 그런 캐릭터를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사실은 변기태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런 외적인 부분이 영화에서 캐릭터에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또 아이디어도 굉장히 많이 내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변기태가 삭발을 하면 어떠냐고 아. 또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뭐 후반부에 어떤 여러분들 느끼셨을 어떤 그런 쾌감을 분명히 전달해드려야 되는 어떤 장면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그 두 조직 간의 이 오가면서 좀 나름대로 술술을 펼치는 인물이라면은 정말 누구도 속일 수 있는 혹은 어느 누구도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어도 마찬가지고 뭐 품새도 마찬가지고 외모도 마찬가지고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디테일한 많은 부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네 그렇습니다. 박혜수 배우님께 또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다 두 가지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박혜수 배우님이 이제 극 중에서 국정원 요원으로 나올 때랑 네. 이 양들 사이에서 그 격차가 엄청 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이 인물이 나오면 저건 인물이 가르침을 뵙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두 인물을 서로 다르게 연기하게 된 어떤 데서 포인트로 생각하시는 어떤 배우로서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감독님이랑 뭐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가장 사실 이제 구상만의 캐릭터 최창호에서 구상만으로 갈 때는 보셨다시피 걸쭉한 가래와 식사 잡섰나라는 선행되어야지 네, 그 캐릭터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대사들이 앞에 먼저 만들어 주셔서 사실은 크게 구분을 짓기보다는 잘 따라갔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 잡섰어? 이 시작으로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톤도 올라가고 그렇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국정원 요원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면 이제 인물의 말투를 제가 또 굉장히 네. 인상적으로 보았는데 너무나 반듯한 모범생 공무원 같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작전을 수행해서 신뢰도 쌓이고 친해지기도 했는데 하정우 씨는 약간 반말 비슷하게 요체를 네. 쓰죠. 근데 그런 순간조차도 항상 씁니다체를 쓰거든요. 이 인물은. 네. 네. 그런 어떤 말투를 잡으시는 것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구분을 주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젠틀하고 예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랑 얘기할 때. 황정민 배우님께 또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황정민 배우님이 나오시면 최근에 이제 헌트 같은 영화를 봐도 아주 짧게 나오시는데 정말 황정민 씨만 보이잖아요. 황정민 배우님이 사실 그동안 이제 착하고 순박한 배역도 굉장히 많이 했지만 한국 영화사에서 이제 황정민 없었으면 악역을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역들이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또 하나 그런 캐릭터를 연기하셨습니다. 이전에 했던 그런 연기들에 비해서 지금 이 전요한이라는 이 인물은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셨는지 또 연기를 할 때 이 인물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셨는지. 우선 뭐 그냥 개쓰레기죠. 인간 쓰레기죠. 그 친구한테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관심 갖지가 않았던 인물이에요. 단지 그걸로 이용해서 자기가 그 돈을 벌 속셈이었고, 그 다음에 사기꾼이었고, 한국에서 완전히 그 밑바닥에서 사기꾼으로 그러니까 진작에 잡혀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미꾸라지처럼 잘 살아서 지금까지 버텨서 연명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능글맞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인물의 그 감정이나 그냥 눈을 감고 생각했을 때 그냥 능글맞다. 그 다음에 어디다가 갖다 놔도 진짜 잘 살 수 있는 사람 같다. 그 다음에
말을 조금 더 붙여보면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럼 생각해보니까 생각보다 그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또 뒤통수 맞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물의 캐릭터 구성을 잡아갔죠. 사실 이제 황정민 씨 나오는 장면들에서 살 떨리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많은 명장면들이 있는데 특히 다시 돌아왔을 때 상대에게 이렇게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처음에는 이 전담말로 시작해서 막판에는 바닥을 드러내면서 물어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을 찍을 때 배우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준비하는 건지 이렇게 사실은 저절로 감탄만 하는 사람 입장에서 궁금해질 때 어떠셨나요? 그 장면 찍으실 때? 네, 그 전요한의 진짜 그 전요한의 진심이 드러나는 장면이잖아요. 네. 여기 왜 왔는지, 갔다가 왜 들어왔는지 정말 묻고 싶어서 전요한의 그 전에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좀 쌓여 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말처럼 있다가 네. 이제 자기 속내를 드러내는 여기 왜 왔냐 땡땡땡 욕하는 어떤 그 부분이 막상 연기할 때 되게 저는 쾌감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마 관객들도 보고 전요한의 저런 그 양면적인 느낌이 분명히 나을 것 같으니까 나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기를 진짜 잘 해줘야지만이 그 관객분들이 전요한이 이런 인물이구나라고 딱 박히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장면이기도 했었어요. 이게 이제 마약 제국을 다룬 액션 혹은 스릴러 시리즈로서도 굉장히 재밌고 오락 영화로 뛰어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 영화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감독님께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지금 전요한 캐릭터를 얘기했는데 전요한 캐릭터가 이제 수리남에서 하는 일을 보면 와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또 막상 그 전요한이 이 수리남에서 했던 일을 따지고 보면 다 한국에서 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피로폰을 이 사람은 실제로 운반을 하기도 했었고요. 한국에서도 역시 목사 흉내를 내기도 했었고 한국에서도 역시 자기 패거리들을 마약으로 중독시켜서 자기 수화로 만들기도 했었고 심지어는 대통령하고 연줄이 있다고 거짓말도 쳤잖아요. 수리남에서는 진짜 연줄이 있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요한이 수리남에서 한 기상천외한 일들은 사실은 한국에서 이미 다 있었다라는 설정이고 강인구도 사실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단란주점을 하면서 공권력과 어떻게 밀착이 되거나 혹은 거기에 분노하거나 등등의 일들까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수리남이라는 영화를 보면 와 저기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싶은데 오래전 한국도 사실은 그것보다는 훨씬 약화된 정도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대비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의 어떤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처음에 수리남이라는 이제 얘기를 저도 이제 처음 제안받았을 때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수리남이라는 나라에 저도 그게 나라 이름인지도 몰랐고 처음에 어디 있는 나라 처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런 나라에 한국이 마야왕이 있었고 대통령의 어떤 자금줄이고 이런 얘기 듣다 보니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제가 오히려 궁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시리즈 초반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강인구 캐릭터 역시도 제가 처음 들었던 의문이 아니 이 사람은 뭐 진짜 요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왜 국정원에 이를 도와서 자기 인생을 몇 년, 실제로는 3년 정도 이 임무에 투입됐거든요. 네. 3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도 제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걸 설명하지 않으면 그 뒤가 좀 납득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강인구는 강인구대로 전요한은 전요한대로 그거에 비슷한 느낌. 그러니까 어떻게 전요한은 수리남을 했던 비행 그 나쁜 짓이 여기서 사실은 어떤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강인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거를 견뎌내고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친구인 그런 느낌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임종민 감독님의 영화들을 좋아하는 그런 관객 입장에서 또 질문을 드리게 된다면 이 영화에 담겨져 있는 그 묘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뭐 연민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약간 일종의 러브레터라고 그럴까? 물론 이제 인물이 했던 일은 너무 범죄 쪽 관련된 이야기지만 사실은 범죄와의 전쟁 같은 영화를 봐도 거기서 그